두개골에 못이 34개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엑스레이를 공개했습니다. 36년 경력의 수사관은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카펫에 쌓인 채, 강에 버려진 시체, 전기 코드로 묶여 있었지만 진짜 포박도구는 아니었습니다. 네일건으로 34발, 조직의 처형인가, 증오의 폭발인가, 우발적 분노인가, 세 가지 가설이 충돌합니다. 2008년 11월 1일 토요일 저녁 6시 15분 시드니 남부 오틀리베이 9세와 14세 두 아이가 카누를 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가 물 위로 떠올라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가정용 카펫에 쌓인 물체였는데 전기 코드와 연장선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시체는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누군가 일부러 물에 가라앉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해자는 앤서니 첸 리우, 27세, 중국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2000년 초 학생 비자로 멜버른에 들어왔고 2004년에 시드니로 이주했습니다. 직업란에는 사업가라고 적혀 있었지만 뭘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 2005년식 레인지로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7세 이민자가요. 호주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결혼했다가 별거 중이었고 중국에 가족이 있었지만 경찰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남성 지인 한 명이 접수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 24일 NSW 경찰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자의 두개골 엑스레이를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85mm 고출력 무선 네일건으로 발사된 못 34발, 길이 최대 8.4cm, 주로 두개골과 목 부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수사대장 제프 베레스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6년 경력에 이런 성격의 살인은 처음입니다. 경찰이 엑스레이를 공개한 이유는 하나, 수사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앤서니 리우를 죽였는가? 세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34발. 이 숫자를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조직범죄. 이 사건을 다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높은 공감을 받은 의견이 있습니다. 414명이 동의했습니다. 이 정도의 잔인함은 조직범죄처럼 들린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시드니의 중국계 커뮤니티는 폐쇄적인 구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 시설이 운영되고 있었고 싱와라는 갱단이 최고 활동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갈취, 매춘, 마약. NSW 경찰이 2001년에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우의 재정 상태가 걸립니다. 27세 이민자가 레인지로버 스포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불명,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도박빚을 갚지 못해 처형당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식 발표는 달랐습니다. 범죄 조직 연루 증거 없음, 그리고 결박도구가 걸립니다. 전기 코드와 연장선, 조직적 처형이라면 전문적인 포박도구를 가져왔을 겁니다. 전기 코드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집어든 물건에 가깝습니다. 계획된 처형치고는 준비가 너무 허술합니다. 조직이 아니라면 이 분노의 출처는 어디인가? 두 번째 가설은 징후범죄입니다. 한 의견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타인이 이 수준의 공격성에 도달하기 어렵다. 징후범죄가 아닌 한 리우는 이민자였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었고 호주에 가족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징후범죄는 대체로 즉흥적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결박이 있었습니다. 네일건이라는 특수한 도구가 사용됐습니다. 시체를 카펫에 싸서 강에 유기하는 사후 처리까지 이뤄졌습니다. 이건 충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징후범죄에는 과시적 성격이 있거든요. 범인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우의 시체는 숨겨졌습니다. 카펫에 싸서 코드로 묶어서 강에 가라앉혔습니다. 범인은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4발은 뭔가? 이 숫자가 계속 걸립니다. 네일건 한 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발, 그 끈적거리에서 두개골과 목에 집중적으로.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고문 또는 정보 추출. 범인이 리우에게 무언가를 묻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개인적 갈등입니다. 핵심 근거는 결박 도구에 있습니다. 전기 코드, 연장선. 진짜 포박 도구를 안 가져왔다는 건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현장에 있던 물건으로 묻고 거기 있던 네일건으로 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4발입니다. 한두 발이라면 우발적 분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발입니다. 게다가 범행 이후의 행동을 보면 시체를 카펫에 싸고 차에 실어 강까지 운반했습니다. 충동의 뒤처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 모순이 드러납니다. 결박은 즉흥적입니다. 전기 코드는 계획한 사람이 가져오는 도구가 아닙니다. 발사는 계획적입니다. 34발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반복적 의도입니다. 유기는 치밀합니다. 카펫 포장, 차량 운반, 강투기는 사전 계획을 시사합니다. 즉흥과 계획이 한 사건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일건을 살인 무기로 사용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2024년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검시관이 직업생활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부상은 수시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우 사건의 34발도 단시간인지 수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답을 아는 사람은 범인뿐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 코드명은 스트라이크 포스 램프리, NSW 경찰 수사대가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파란색 레인지 로버 목격 정보를 공개하며 제보를 요청한 게 전부입니다. 2009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NSW 경찰 미해결 살인 전담반은 400건 이상의 미해결 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검토된 사건은 76건. 해당 핀장이 직접 인정했습니다. 2009년 이전 사건은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앤서니 첸 리우, 중국에서 온 27세 이민자, 호주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도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일건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17년이 지났습니다. 세 가지 가설 모두 34발이라는 숫자 앞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처형이라면 왜 전기 코드로 묶었는가? 지모의 폭발이라면 왜 시체를 숨겼는가? 우발적 분노라면 왜 34발인가? 여러분은 어떤 가설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